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재능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영감을 준 책은 진솔미님의 두 번째 추천책,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 그리고 월리스 와틀스의 부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나의 재능과 매력을 모르겠다거나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으로부터만 벗어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능력과 매력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책의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로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의 진짜 힘, 의식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존재, 상상력, 현재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의 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 즉 미래로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로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란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제안해요. 미래로서 현재를 사는 것. 이 말은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 과거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의 내가 미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나의 입장에서는 과거이지만 나에게는 현재인 거죠. 그럼 현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 만족감, 자신감 등이 있겠죠.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성공한 관점, 마인드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짚어본 것처럼 시간은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야기이고 내가 나로 경험되는 순간은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야말로 과거와 미래의 차원을 모두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자 가능성의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바로 이 부분에 미묘하게 왜곡되는 게 있어요.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생기는 순간 과거와 현재는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완성되고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렇게 현재는 결핍감을 느끼면서 지금의 결핍감이 없을 미래를 갈망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결핍을 느낀다는 건 과거와 미래 모두의 결핍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현재야말로 과거가 됨과 동시에 미래가 펼쳐지는 무한한 차원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결핍을 느끼면 미래도 결핍으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끌어당김, 시크릿과도 연결되죠. 내가 의식을 비추는 곳에 에너지가 향합니다. 그것의 언어는 느낌이죠. 지금 결핍감을 느낀다면 5년 후에도 결핍감을 느낄 거예요. 생각이 만든 5년 후라는 미래의 시점도 결국 지금으로서 경험되니까요. 무언가를 원해서, 반대로 말하면 그때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을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이사가고 직장을 옮기고 만나거나 헤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결핍감은 사라졌나요?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어쩌면 더 강해졌을지도 몰라요. 결핍감이 없을 미래를 기대하고 달려가는데 나는 여전히 결핍감을 느끼고 그럴수록 더더욱 좋은 미래를 갈망하는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사실 그동안의 선택과 행동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좋고 나쁜 선택이 아니라 가능성의 선택일 뿐이에요. 단지 결핍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결과로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 물건, 관계, 돈, 차,
집 등의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에서는 저항하겠지만요. 이 포인트를 가슴 깊이 허용하실 수 있다면 분명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결핍감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의 결핍감을 전환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생각이 만든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동안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벗어나려고 애썼다면 그 무의식적인 습관을 알아차리고 현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 맺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나이자 내가 현재이고 삶이 나이자 내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네빌 고다드가 상상력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미래로부터 현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 자체이고 의식이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향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별것 없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진짜 좋은 건 미래에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의 패턴이 지금을 부족함 투성이로 완벽하지 않은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미래로부터도 현재를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통제함으로써요. 네빌 고다드는 상상과 몽상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상력의 힘은 완벽한 통제를 통한 주의 집중이고 몽상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사랑스럽지 않고 파괴적인 생각까지 주렁주렁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우리는 생각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진실한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나 자신을 어떤 관념으로 바라보는지도 살펴보지 않죠. 그러면서 외부의 조건을 통해 나의 느낌만 좋아지게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참 자주 해요.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지? 등이요. 하지만 나에 덧붙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질문해야 해요. 조건은 바뀌고 달라지지만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져도 결핍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체를 결핍으로 바라보는 관념의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안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결핍감의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내면으로 의식을 전환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과 닿으셨겠죠. 다행히도 생각 때문에 결핍감과 부족감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생각을 통해 풍요로움과 만족감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상상력을 활용한 게 아니라 끌려다녔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죠. 생각은 난잡하게 떠오르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왔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보죠. 그렇게 생각의 반복을 통해 골이 깊어지고 골을 따라 흐르고 연결되는 생각의 패턴이 고정되기 시작해요. 이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저절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너무 익숙해서 생각이 만든 이야기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죠. 진실로 경험되는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친절하고 가볍습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닿아 있고 손에 휴대폰의 감촉이 느껴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주변에 소리가 들리고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생생한 살아있음의 감각입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그 상황에 깨어서 명료하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정말 심각해, 큰일이야 라고 살을 덧붙이는 생각만 알아차린다면요. 자, 시간과 비교는 생각이 만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함은 그저 느껴지는
알미거든요. 존재의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믿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창조되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 머물면 안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여기에 없는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유일한 삶이자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함으로, 결핍으로, 미래를 향해 거쳐가는 잠깐의 시간 정도로 변질됩니다. 더 나은 삶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지 않은 삶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앞으로 준비가 되면 더 완벽하고 유능한 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 지금의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무능하고 준비가 안 된 느낌으로 경험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다움을 찾아 헤매는 본질적인 이유죠.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처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현재에는 없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죠. 그러면 부족감을 느끼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부족감으로부터 창조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잘하지 못해서 배우고 완벽하지 못해서 노력하고 외로워서 연인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고의 패턴이 언제나 결핍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보면 분명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한계짓는 것에 익숙했고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현재에는 계속해서 없음을 경험하던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죠. 이 부분은 월리스 와틀스 부의 비밀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망은 미래로부터 옵니다. 경험이 쌓이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미 완성된 가능성으로부터 욕망이 건드려집니다. 만약 내가 경험을 통해 과거부터 욕망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고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춤도 노래도 지금 먹고 싶은 것과 먹고 싶지 않은 것도 기쁜지 슬픈지도 그저 알고 느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하지만 생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미래로부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바라보고 자제하고 억눌러 왔습니다. 그저 느끼고 경험하던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거슬러 가기 시작했죠. 이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느끼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틀리다 등의 이름표가 붙여지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나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꺼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지금은 안 돼 등의 생각이 이 억누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문득 영감과 직감이 떠오르고 느껴지는 순간 생각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난 언제 철드나?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와 같은 익숙한 말들이요. 너무나 깊고 익숙해진 생각의 골에 가려졌던 이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과 매력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기꺼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욕망하는 마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샘솟습니다. 영감과 직감, 번뜩이는 에너지에 몸이 들썩여지는 원동력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내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내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하고 억누르던 욕망이야말로 능력과 매력이 꺼내질 수 있고 흐를 수 있는 버튼이자 통로라는 사실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나만이 알 수 있고 마주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느껴지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내 안에서도 그렇고
타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너무 말이 많아 조용히 좀 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온 아이가 있어요. 혹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말이 많은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관념, 경험을 갖게 되고 불편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을 가진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문제라고 느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만한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로 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이 없어지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좋은 평가를 얻으면 나에 대한 느낌이 정말로 좋아질까요? 내 안의 경험을 살펴보세요. 말하는 것에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면 말수가 적든 많든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밖으로도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나는 말이 많아서 불편하고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느라 불편하고 안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불편하고 말이 없으면 해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온전히 말하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말하는 나와 말하지 않는 나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저항의 경험이야말로 능력과 재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만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가 말이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억눌러진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없는 거라면 아무리 가리키고 비추려고 해도 없으니까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 있으니까 건드려지고 비춰지고 드러납니다. 이게 물건처럼 고정되고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서 꼭 내면의 느낌을 살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는 반대로 해왔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면에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고 한계 짓고 억누르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에는 느끼지 못한 즐거움, 풍요로움, 만족감을 외부의 조건을 통해 얻으려고 했고 그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죠. 이제 이것을 전환해서 과거의 제약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성공한 사업가가 된 나로서 지금을 경험하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도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성장의 기회가 된 자산이라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면을 일깨우는 100만 유튜버로서 이 스크립트를 적고 있지만 썼다 지우고 멈췄다가 다시 쓰고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같습니다. 다만 완성하기 위해서, 즉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는 결핍의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됐고 많은 사람들과 나눈 기쁨을 현재에도 느낌으로써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 같은 경험을 하지만 전제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껴보세요. 많은 내용을 나눴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삶 자체이자 삶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통로임을 알고 그 다채로움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 여전히 다양한 경험이 오고 갈 것이고 느껴질 것이지만 변화하는 모든 조건은 나의 존재함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함 덕분에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결핍으로 전제되어 있던 습관을 알아차리고 선택과 반응의 뿌리가 결핍감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익숙한 시간의 차원을 창조하는 순간 비교가 일어납니다. 이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과거는 미숙했고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더 나아지길, 좋아지길 기대하며 지금의 결핍감을 해소해줄 만한 외부의 조건을 찾아 헤맸습니다. 돈, 물건, 직업, 관계, 무엇이든지요. 이 생각은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음을 전제하며 나는 삶이자 생명력 자체이기 때문에 삶 전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제의 법칙 1장이 I am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인간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이 없이도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도 존재하는 나라는 느낌과 알은 어떤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력이며 생명력의 본성은 확장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내 것, 즉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것과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시작했고 능력과 재능의 평가가 곧 나에 대한 평가라고 착각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어떻게 내 것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사라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숨도 심장도 몸도 저절로 쉬어지고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또 내가 살기도 합니다. 느끼고 경험하고 가능성을 선택하죠.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살기도 하는 이유는 내가 삶 자체이자 인간의 경험을 하는 휴먼 빙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낱 개인의 인간이고 다른 사람, 세상과 분리된 나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 무한한 생명력을 유한하게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착각에서 오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이 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단순하고 언제나 알고 있지만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소위 부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명상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인식하는 나를 넘어서서 삶이 표현되는 통로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허용하려면 바깥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삶을 산 게 아니라 삶이 스티브 잡스를 살았던 것입니다. 다채로운 삶의 모양과 표현 중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죠. 당신이 지금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목소리가 당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지금의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소가 당신을 통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무엇조차도 당신을 통해 흐르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통해 드러나고 느껴지고 표현되는 전부가 당신의 능력과 재능임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경의를 표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의 삶에 대한 내면의 저항으로부터 반응하고 행동하던 패턴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동시에 가능성을 선택하는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으로써 서로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빠우사 하세요.